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정말 참 정부 잘 이끌어 나가십니다. 정치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외교도 참 잘하시고요. 두둑한 배짱. 참,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운 거 다 가리고, 또, 나라를 위해다가 목마친 분들, 그 가족이나 그 유가족들을 그 위로하고 뭐 하는데 참 잘하고, 이 엉터리 정부 예산을 갖다가 막 빼먹은 그 사회단체, 이 가짜 단체들, 그 돈을 빼먹은 것들 전부 잡아들이고 전부 다 그걸 환수한다리고. 난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잘하신다니까요. 정말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그걸 여러분들도 아주 가슴을 딱 비워놓고 중심적인 그런 가운데서 중심적인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그 리더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무엇이냐? 자유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 1000명, 문재인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삭제를 한다. 문재인은 맨날 종전선언하고 평화 드러냈잖아. 개털이나 평화가 어떻게 되고 종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서는 미사일 갖다 그냥 맨날 빵빵빵빵빵빵빵빵 쏘고 그냥 핵 그냥 개발한다고 핵 개발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래도 무슨 종전선언 평화요 평화. 그러니까 개털이나 5년 동안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지. 이북에 더 여기 국민들 살기만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 인권이고 도덕이고 그게 대해서는 완전히 개나 돼지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양심 있으면 이번쯤 나와서 내가 너무 몰라서 참 대통령 5년 정말 엉터리로 했다. 해놓은 게 없다. 이 정도는 말이 나와야 하겠지. 이게 인간들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뭐 밥만 먹으면 인간이야? 아예 양복만 입으면 인간이냐고요. 인간과 대인간이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이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형식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제목의 책을 공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의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그건 가짜요. 그거는 맨날 그 국민들을 속이는 그 있지도 않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요. 맨날 뭐 종전 무슨 평화 타령은 옛날 저 누구야 이게 김대중이부터 뭐 노무현 때 뭐 그때나 마찬가지지 뭐 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책자형 선거 공보에는 윤석열의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로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제시하고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경제 안보 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등을 약속했습니다. 좀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6월 6일 현충일 때도 아주 그분들 다 가족들 모시고서 입장하시더만 잘하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및 비전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미국 바이든,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3자가 지금 뭐 일본에서도 회담을 이렇게 했고 또 먼저 또 뭐 미국에서도 회담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3자 3인들만 정말 단단히 뭉치면 공산당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러시아고 이북이고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통정부 땐 이걸 다 파괴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좋아하라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일본 가지고 이제 한일 회담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그 G7 회의에 가서 그 정상회담 한 거 아니에요. 참 요즘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면 대통령 까머리, 대통령 틀이 딱 맞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상으로도 가장 그래도 멋진 사람이 그 최규하 대통령 아닙니까? 감자바이 최규하 대통령. 지난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기를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 이분도 진짜 세계의 좀 명사예요. 참 그 어려운 나라를 참 그게 끌고 나가면서 말이죠. 세계 다니면서 말이지 그냥 털털하게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대통령 티를 내질 않아요. 부인도 잘하더라고요. 젤렌스카 여사. 우리 나와가지고 그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려고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와서 회담도 했잖아요. 참 이게 세계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최고로 지금 현재 정상으로서는 참 잘하고 계신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젤렌스키도 잘해요. 지금 여기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지난번에 국빈 초빙에서 미국 갔을 적에 미국에서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옆에는 통역들입니다. 통역.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고 움직이는 게 아주 정말 국가를 위해서예요. 엊그저께는 말이죠. 충청도에 가서 모내기에 참여를 했어. 모내기.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밀짚 모자 쓰고 몰래잖아요. 꼭 모내는 거고 벼비는 거는 꼭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밀짚 모자 쓰고 모내기에 참석을 했어요. 작년에도 모내기에 참석했다 그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꼭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멋있어요. 막걸리도 드시면서 그 주민들하고 막걸리도 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민적인 대통령입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저는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저기 김포 공항 그 앞에 그 개화동 그 벌말이라는 동네 거기서 모내시구를 찍게 거기에 계양면 땅이죠. 모내실 적에
거기도 현지도 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참 그냥 웃으시면 참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웃으시고 막걸리도 주면 막걸리 이렇게 따라주시고 말이 막걸리 그 양지게다 막걸리 이렇게 드시고 뭐. 아 정말 그 논두렁에 이렇게 털썩 앉으셔가지고 말이죠. 뭘 깔랬다 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가의 영웅입니다. 영웅. 세계적인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세계적인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인권 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과정 그리고 국제 규범에 따른 전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24년에 한미일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출동하면서 안보 협력을 비롯해 연대와 공조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비상임 이사국으로 2년간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국격이 넓어진 거예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째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핵 문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의제와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강화, 대테러, 그리고 풍토병 예방에 대한 대응 등을 우리나라가 주도했다. 특히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대응해 우리 주도로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2087호가 돌출됐으며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서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대해서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셔서 정말 국격이 높아지고 외국에 수출이 잘 되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든든합니다. 이 정치권만 좀 바꿔지면 말이죠. 정치권. 이 민주당은 말이죠. 맨날 범죄 의혹만 있는데 그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저 윤석열 정부 흔드는 것만 그냥 여기 애쓰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재미없고요. 재미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그 115명인가 의원이 있던데 다 뭐해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가 넘어가는데 40%대 왔다 갔다 해요. 국민의힘은 30%대 초반에 있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얻어먹고 있다는 얘기라고. 얘라 이 정씨를 그따로 올려면 빼실 뛰어라 빼실 뛰어. 에이구 이런 사람들 내년에 국회 내보내면 국회의원 당선 많이 될까? 대원 또 뭘 거예요. 또 봉어리 국회의원들 내리는 건데. 아 지금같이 그 야당은 그냥 저 범질서 범죄 의혹이 많은데 그거 총제대로 못 저격 못해 그거. 저격수 없어 저격수. 에이구 답답한 나라, 답답한 정당, 답답한 국민의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